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건이 정수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은 정수 조건의 2차 방정식. 일단은 문제의 뜻 그대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고, 또 이런 형태의 방정식에서 부정 방정식의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일단 두 건의 포인트를 두면 당연히 건의 공식에 의하면 건이 이렇게 정해지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루트 m 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5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근호 안에 있는 식이 판별식이죠. 일단 정수가 되려면 지금 이 근호가 있기 때문에 이 근호 부분은 어쨌든 없어져야 정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별식 부분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5가 완전제곱식이 되든지, 완전제곱식이 되면 근호가 없어지죠. 다음에 0이 되어도 근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판별식 부분이 완전제곱식 또는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5는 완전제곱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m제곱 마이너스 6m 5는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차 방식 푸니까 m은 1, 5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지금 요 m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된다는 생각을 일단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지금은 두 건이 정수여야 되는데 우선은 두 건이 되려면 근호가 없어져야 된다 라는 조건으로 지금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정수가 되어도 나누기 2가 있기 때문에 다 정수라는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이 m 값을 다시 대입을 해서 근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m1을 대입을 해보면 2차 방식이 x제곱 2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완전제곱꼴이 되고, 따라서 근은 마이너스 1. 정수 조건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중근이고 두 근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의 근만 나와도 됩니다. 중근이어도 두 근이라는 표현에는 맞습니다.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으면 중근은 포함이 안 되죠. 다음에 m이 5일 때를 조사를 해보면 x제곱 6x 플러스 9. 그러면 x 플러스 3의 제곱은 0 돼서 x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역시 정수근 조건에 맞죠. 따라서 m이 1과 5일 때는 둘 다 정수근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m 값의 합은 1 플러스 5 하니까 6이 됩니다. 일단 근이 정수니까 근을 직접 구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 문제의 답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일단 1차적으로 적용한 것이 정수근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근호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나온 m 값을 다시 대입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해 주시고, 일단은 지금 요 근이 정수니까 일단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 되고 두 근의 곱은 2m 마이너스 1.
지금 알파 베타가 정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그 방정식의 경우에 우리가 부정 방정식이라 합니다. 부정 방정식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건식이 하나죠. 하나고 미수는 두 개인데 조건식이 하나. 그러면 각각의 값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구해낼 수 없고, 각각의 값을 만족하는 값은 사실은 무수히 많습니다. 대신에 이제 정수 조건, 경우에 따라서는 실수 조건에 의해서 몇 개로 제한이 되는 방정식, 그런 방정식이 부정 방정식. 그러면 지금 문제의 경우에 우선은 미수가 3개, 식이 2개니까 미수 하나 좀 소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m을 소거하기 위해서 위에 1을 곱하면 그 다음에 변변 더하면 되겠죠. 더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를 구해야 되는데 역시 미수는 2개, 조건식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알파 베타는 정수라는 조건이 있어서 우리 부정 방정식 형태에 맞고, 부정 방정식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 보통은 이렇게 곱이 어떤 수가 되게, 정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요 각각의 식은 여기에 있는 수의 약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식만 보면 알파 베타를 만족하는 값은 무수히 많지만 이런 정수 조건에 의해서 값이 몇 개로 제한이 됩니다. 이게 정수라는 조건이 식 역할을 하나 더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부정방식을 이렇게 식을 변형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지금 이 문자 알파베타가 있는 식을 기준으로 해서 분배 법칙을 써서 이 식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알파베타가 있으니까 이렇게 분배 법칙을 우리가 사용할 거니까 다음에 2알파 2가 들어가면 되죠. 2베타 그 다음에 4는 위에 없으니까 4는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는 4를 이항시키면 1이 됩니다. 즉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하고 나면 이 두 식을 곱해서 1이 되고 알파 베타가 정수니까 요게 있는 정수 곱해서 1이 되는 경우는 1, 1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알파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베타도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다음에 이 경우에는 알파는 마이너스 3, 베타는 마이너스, 이게 두 가지 종류의 값이 나오죠. 그러면 처음에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건의 합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지금 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 하니까 m은 1이 됩니다. 다음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 되니까 m은 5가 되죠. 따라서 m 값은 1, 5가 나옵니다. 이 부정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푸는 부분은, 부정 방정식은 역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방정식입니다. 또는 이전에도 그러니까 부정 방정식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알게 모르게 이런 정수 조건일 때의 미수 값을
우리가 관한 것은 이미 대해 왔습니다. 일단 정수조건일 때의 보정 방식, 어떤 식으로 식을 변형해 가는지를 주의해서 봐두시고, 역시 이렇게 식 변형하는 부분에서 아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는 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식의 곱으로 정리하는 요 요령도 봐두셔야 됩니다. 또는 뭐 우리가 전혀 이런 방법이 생각 안 날 때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일단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